아이의 꿈을 응원하는 우리 아이와 함께 성장하는 엄마. 안녕하세요. 우리는 맘에포터입니다. 방학이 대체 언제 끝나나 하면서 삼시세끼 반식에 걱정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요. 벌써 2월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어요. 이제 곧 엄마들의 개학할 날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겠죠? 자, 3월 4일 아이들의 개학을 앞두고 엄마들 마지막까지 파이팅! 외치면서 오늘 2월 21일 목요일 스스로넷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마트에 가보니 그 수많은 학용품과 막 실내화들이 이렇게 막 전시된 것처럼 판매하는 걸 보면서 이제 곧 새학기구나 하고 느꼈는데요. 방학이 끝나가고 있는 이때쯤 새학기 앞두고 다들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저는 큰아이가 이번에 고등학교 입학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가면 여행 갈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입학하기 전에 3박 4일 자유여행을 가려고 지금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여행 계획 듣기만 해도 막 네. 마음이 설레네요. 계획 세우느라 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여행 가서 계속 주무시는 거 아니에요? 걱정인데요. 저는 이제 곧 개학을 앞두고 보니까 만 11세에서 12세 맞는 예방접종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또 이비인후과에서는 예방접종을 안 해주고 소아과에서 된다고 해서 소아과로, 그 다음에 또 치과하고 시력검사를 안과, 보통 이제 방학을 주기로 다니다 보니까 이제 지금 하지 않으면은 또 한동안 못할 게 될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네, 그래서 병원 투어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다니고 있습니다. 저도 잊고 있었어요. 빨리 가야 되는데. 맞아요. 이때 안 해놓으면 음. 학기 중에는 좀 쉽지 않더라고요. 자꾸 미뤄지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저는 아까 마트 얘기를 잠시 했었는데 마트에 장 보러 아이와 함께 갔을 때 아이가 그 실내화를 보더니 발이 커져가지고 발가락이 좀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새로 실내화 사달라고 그 이야기를 듣고 실내화를 구매했어요. 특히 남자아이들은 막 뭐가 뜯어져도 없어져도 얘기를 잘 안 하는 편인데요. 이렇게 아이 실내화나 새학기 앞두고 이런 것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어떤 아이는 막 실내화 뒤축이 다 뜯어졌는데도 그걸 질질 끄고 다니는 아이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쯤 아이의 실내화가 어떤지, 뭐가 뭐 불편한지 이런 것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렇게 새학기 얘기를 또 하다 보니까 저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각 좀 다른 것들이 있는데요. 새학기 준비사항 어떤 게 있을지 한번 알아볼까요? 중학교 입학할 때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이제 애들 이사를 시키면서 졸업을 시키고 이제 중학교를 입학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선배가 있는 학부모님들을 별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양말은 뭐를 신는지, 실내화는 뭐를 신는지. 그래가지고 근데 또 정작 당사자는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저 애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 엄마만 속 타고 있는 거예요. 지나가는 학생들 뭐 신었나, 운동화는 뭐 어떤 거 신었나, 색깔은 뭔가, 스타킹은 또 어떤 거 신었나. 여자이다 보니까 스타킹까지도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나다니는 학생들한테 힌트를 굉장히 많이 얻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다행히 고등학교 보내는 엄마가 있었는데 증명사진을 미리 찍어 놓으라고 힌트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증명사진이 이제 학교 들어가면 학생증에도 사용이 되고 생활기록부에도 사용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증명사진을 맞아요. 미리 찍어 놨더니 이렇게 급할 게 없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증명사진 찍기 전에 또 해야 될 거 하나 있는 거 아시죠? 특히 어떤 남자아이들은 머리 자르기 미리 해둬야 되더라고요. 맞아요. 머리- 자르고 나서 그냥 사진 찍으면 굉장히 좀 그렇죠. 어색하고. 정말 사진을 위해서 찍은 듯한 맞아요. 사진을 찍기 위해서 머리를 깎은 듯한 느낌이 드니까. 네, 저는 그래서 남자아이라 다음 주에 머리 자르기 하려고요. 네. 저는 중학교 갈 때 아이 사진을 찍는 건다는 정보를 전혀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학교에서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그냥 그 동네를 또 이사를 가서 잘 모르다 보니까 지하철에서 아침에 급하게 찍어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완전히 얼굴이 완전 얼큰이로 나온 데다가 화질도 너무 안 좋고 좀 아쉬웠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보는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신선홍 맘에부터님 큰아드님 네. 이번에 고등학교 입학하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뭐 준비하고 계신 게 혹시 있으신가 글쎄요. 궁금한데요. 고등학교 준비는 공부만 잘하면 되잖아요. 공부는 제가 할 수가 없어서 아이가 해야 네. 되니까. 고등학교 배정 받고 그리고 또 학교에 가서 확인서 제출하면서 안내문을 받아왔더라고요. 네. 거기에 뭐 교복 살 거 그리고 배치고사 보고 오리엔테이션 하는 일정들이 다 나와 있어서 그대로 하다 보니까 벌써 배치고사도 끝났고 오리엔테이션까지 받고 왔어요. 이제 지금부터는 걱정이 이게 3월 7일 이제 3월 4일 입학하고 나면 3월 7일 전국 연합 학력 평가가 있어요. 입학하자마자 바로 시험. 고등학교는 역시 공부로 시작해서 네, 공부로 끝나죠. 대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준비에 이제 마음 졸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하면서 준비할 것들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저희 또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부모님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경험상 좀 생각나는 것들 말씀드릴게요. 예. 정말 처음이라 설레이실 거예요. 그리고 그죠? 맞아요. 초등학교 부모님들이 제일 학부모가 되는 첫 단추잖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근데 그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입학하고 나면 예전에 제가 기억나기로는 그 예방접종 다 했는지 뭐 안 한 거 있으면 다 하라 그러고 제출하라고 했던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나 또 요즘은 어플로도 모바일 앱에서도 그게 확인이 가능하니까 그 우리 아이 예방접종 맞은 것들 내역이 전산 등록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 주시고요. 혹시 못하신 게 있다면 놓치신 게 있다면 꼭 예방접종 마무리해 주시고 또 했는데도 간혹 전산 누락이 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접종 받았던 의료기관에 전산 등록을 요청하면 다 되니까 그 부분을 마무리를 짓고 초등학교 입학시키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방이나 학용품 많이들 준비하시는데요. 특히 학용품 중에서 필통. 필통을 이게 아이들 좋아하는 무슨 캐릭터 있는 필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떨어뜨리면 소리가 안 날 수 있는 천으로 된 필통으로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예, 가방 같은 경우는 이제 잘 걸 수 있는 거리가 있는 그런 가방과 실내 주머니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학용품에서는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네, 연필이 되게 진하게 나오면 아이들이 쓰는데 훨씬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연필 끝에 보시면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EB라고 써 있는 연필을 준비하시면 아이들이 확실히 이렇게 쓰는데 편함을 느낄 것 같아요. 저는 고학년인데도 아직 입이 쓰고 있어요. 아니, 이게 쓱쓱 나가는 느낌이 나니까 네네. 훨씬 편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는 지금까지도 그거를 잘 모르고 그냥 받은 연필로 쓰다 보니까 아이들 왜 이렇게 좀 힘줘서 쓰라고 아이만 좀 구박했던 것 같은데 HB라고 써 있는 게 되게 연하게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엄마들이 보기엔 이게 흐릿해 보이거든요. 맞아요. 잘 안 보이고 그래서 이래서 EB라고 써 있는 연필을 여러 자로 준비해 주시면 아이가 조금 편안하게 쓰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시 경험이 중요하군요. 보내봐서. 자, 저 또 초등학교 아이 준비해야 될 것들 뭐 이미 다른 것들은 다 진행된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처음 학교 보내는 부모 입장에서는 학교 그 일정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아이가 가는 학교 초등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은 쭉 학사 일정들을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지난 1년간 그 전에 것도 다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1년간 학사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는지 대충 눈치를 챌 수 있으니까 그러면 긴장감이 좀 덜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한번 그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런 알림이나 통신문들이 네. 앱을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네, 맞아요. 맞아요. 들어가시면 학교 선생님께서 이제 어떤 앱을 사용하면 되는지를 알려주시니까 네. 그 앱을 꼭 이제 까셔가지고 네. 아무래도 1, 2학년 애들은 알림을 이렇게 자세히 적어오거나 그런 내용이 빠뜨릴 수가 있으니까 꼭 네. 확인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맞아요. 무슨 말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네. 아이는 열심히 적었는데 앞뒤가 안 맞아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또 고학년들은 이거를 가방 속에 넣고 꺼내질 않아요. 가방 통신문. 중학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앱이나 이런 거 활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특히 3월에는 이렇게 새학기 준비로 나름대로 했다고 해도 학교마다 선생님마다 필요한 게 이렇게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꼼꼼하게 엄마가 신경 써 주시는 부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저희가
2월이 28일밖에 없어서 이렇게 더 빨리 가는 느낌인데요. 곧 다가오는 3월 준비하면서 3월 1일은 3.1절도 독립운동이 있었던 날이잖아요. 네. 또 무엇보다 올해가 3.1 운동과 임시정부 100주년이 되는 해라 여러 가지 유익한 행사들이 많은 것 같아요. 혹시 먼저 소개해 주실 아이 관련 뭐 소식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아이랑 그 어린이 기자단 활동을 하고 있어가지고 지난주에 미리 다녀왔거든요. 네. 지금 지하철역에서 만나는 독립운동? 오, 이런 제목. 혹시 들어보셨나요? 독립운동 테마역. 처음 들었어요. 안국역에 독립운동 테마역을 조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가서 볼 수는 있는데 또 3월 1일 다가오니까 네. 다음 주에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사 내에 기념물들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100년 하늘문, 또 100년 기둥, 100년 강물, 100년 승강장 이렇게 해서 독립운동가들의 얼굴도 있고 또 업적이나 어록 같은 것들도 있으니까 아이랑 같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처에 북촌도 있고 인사동도 있고 하니까. 그쵸. 네. 이게 3월 1일만 하는 게 아니라고 하니 예. 안국역까지 넣으셔서 이렇게 일정에 넣으셔서 다녀오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역에서도 그런 걸 하는군요, 요즘은. 저 그러면 박효정 맘에포터님께서는 경기도에 사시는데요. 혹시 경기도에는 어떤 행사들이 있을까요? 네, 저희 용인에서 지금 이제 100년 전 13,200명이 자발적으로 만세운동을 펼친 역사를 기억하고 그 정신을 이어받는 3.1 만세운동 재현 행사를 함께할 만세꾼을 모집하고 있어요.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면 되고요. 이 행사는 용인시청에서 3월 1일 금요일 날 9시 30분부터 1시까지 만세운동 직접 만세를 하는 것처럼 해서 재현 행사를 하고요. 이제 옷은 그 당시 입었던 흰 옷, 뭐 필수는 아닌데 네. 될 수 있으면 그런 분위기를 좀 내고자 하니 그리고 사실 요즘 흰 옷을 입기에는 계절도 계절이고 해서 겉옷을 입은 상태에서 그냥 걸치는 식으로도 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만세운동 참여하는 방법이 만세꾼으로도 가능하고요. 네. 그다음에 1356 사이트 신청하면 자원봉사 점수를 받을 수 있잖아요. 청소년들한테는 또 좋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취지가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감심과 참여를 이제 유도하기 위해서 만세꾼도 하고 자원봉사 점수도 받고. 근데 만세꾼은 만세만 부르지만 자원봉사하는 친구들은 이제 주위 행사가 잘 되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좀 하고 주변 정리도 좀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확인을 받으면 봉사 점수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시면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몸으로 체험하는 거라 또 의미가 남다를 것 같아요. 네. 경기도 하니까 생각났어요. 저 어제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뮤지컬 하나 보고 왔거든요. 네, 독립운동의 대부 최재형 이야기예요. 뮤지컬 패치카였는데 이게 3월 27일 경기도 문화의 전당에서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장기 공연이 아니라 일회성 공연이니까 이날 한번 시간 맞춰가지고 보시면 좋겠고요. 또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어제 갔더니 3월 2일 토요일 오후 5시에 서울시 합창단의 정기 연주회가 있어요. 유관순 오페라 칸타타. 저렴하게 볼 수 있는 기회여서 다음 주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많은 100주년이라 풍부한 행사들이 있고 전시들도 있고 그런데요. 제가 서울에서 하는 행사들 몇 개 또 더 말씀드릴게요. 서울 역사박물관에서는 딜쿠샤와 호박 목걸이라고 3월 10일까지 하는 전시가 있어요. 이거는 3월 10일까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좀 부지런히 다녀오시면 되고요. 이 전시는 엘버트 테일러 부부가 1917년부터 1942년까지 서울에 살면서 남긴 유물과 자료를 전시했다고 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 하는 대한독립 그날이 오면, 이거는 2월 22일부터 9월 15일까지 좀 길게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좀 천천히 시간을 두고 다녀오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또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특별전이 있습니다. 이거는 2월 19일부터 4월 21일까지 하고요. 문화재에 깃든 100년 전 그날이라는 주제로 한다고 하니까 서대문 형무소 자체도 또 어떤 3.1운동,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수감됐던 곳이기 때문에 함께 보러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도림문 박물관 마을 내에 서울도시건축센터 1층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전시회가 2월 25일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유익하고 또 재밌기도 하고 의미 있기도 한 이런 행사들 많이 있으니까 아이들과 좀 찾아보시고 부지런히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날만 기억하는 행사가 아니라 또 9월까지도 진행되는 행사들도 있으니까 지난 100년을 다시 시간을 두고 찬찬히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지난 100년을 생각해보고 또 앞으로의 100년도 저희 아이들이 또 끌고 나가야 되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는 것 같네요. 자, 오늘은 아이들 개학을 앞두고 새학기 준비사항과 3.1절 행사 프로그램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나갔네요. 오늘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출연해주신 신선옥, 박효정 맘메포터님 감사합니다. 스스로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맘메포터의 다양한 이야기가 방송될 예정이니까요. 다음 방송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맘메포터가 떴다는 서울시립청소년 미디어센터 스스로넷에서 제작하고요. 지금까지 작가 조성이, 진행의 조성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방송에서 만날 때까지 모두 해피 스마일! 아이의 꿈을 응원하는 우리 아이와 함께 성장하는 엄마. 지금까지 우리는 맘메포터였습니다.